바쁜 도시 사람들은 액젓을 사서 쓸 수밖에 없다. 김장철만 되면 주부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경북 경주의 멸치 액젓 제조 공장입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나무 파재를 덧댄 숙성실에서 멸치젓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멸치 액젓을 떠내 위생 상태를 확인해봤더니 허연 구더기가 눈에 띕니다. 시장 어물전에서 버린 썩은 고등어 머리와 내장으로 젓갈을 만들어 오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36살 권모 씨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썩은 생선을 끓인 뒤 소금을 쳐 액젓으로 만들었습니다. 잊을만 하면 뉴스에 등장하는 불량 액젓. 우리는 소규모 액젓 공장에서 한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경기도에서 사람이 찾아오는데 상표를 갖다가 두 가지를 만들어줄래. 그래 나 하나는 똑같은 제품에다가 하나는 멸치 액젓, 하나는 강아지 액젓. 미원도 타주라 자기들 원하는 대로 타세요. 근데 나는 먹지를 못하겠는 게라 나 두할 정도로 저는 타주라 하더라고. 믿고 싶지 않은 진실. 증언은 계속된다. 가지고 와서 의식을 시킨 사람도 있고 우리 보고 가격을 정해주면서 쉽게 말해서 1.0으로 만들어주라 아니 1.2로 만들어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다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대기업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맞추지 못해요. 엄청난 물류 비용이나 광고비 이런 거는 다 맞추려고 하면 원래 가격은 안 되지. 엄청나게 받아야 되지 돈을 갖다가. 1.0과 1.2. 이건 대체 무슨 얘기일까? 희석한 액젓을 유통시키는 게 정말 가능한 걸까? 제작진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액젓의 품질을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대형마트와 시장의 액젓 12개 제품을 수거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액젓의 품질을 판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질소 농도다. 생선이 숙성 발효되면서 동물성 단백질이 분해돼 질소와 아미노산 질소의 형태로 남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총질소 함량. 잘 삭은 멸치 액젓은 2.0 이상을 나타낸다. 하지만 분석 결과 시중의 제품들은 어느 것도 2.0을 넘지 못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원액 액젓의 질소 함량은 2% 이상입니다만 업계에서는 원액 액젓을 만들고 나면 잔 사이에 소금을 넣어서 재발효 추출 액젓을 만들죠. 그런데 재발효 추출 액젓 같은 경우에는 질소 함량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런 실험 결과는 원액 액젓에 재발효 액젓과 추출 액젓을 혼합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저급 액젓이 판매 가능한 이유가 우리나라의 식품공정상의 액젓의 품질 규격에 보면은 질소 함량이 1% 이상이 되면 판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격이 우리나라 액젓 산업을 향평준화하게 만든 겁니다. 식품공정은 식품 제조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절차와 기준을 말한다. 우리나라 식품공정은 액젓의 기준을 총질소 함량 1.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식품공정에서 액젓의 규격은 총질소 함량과 아미노질소 함량으로 규격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격은 최저 가이드라인으로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로서 가장 열심히 진정성 있게 만든 제품에 대한 것은 또 적당하게 가이드라인만 충족시키는 제품에 대한 구별화가 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등급을 매김으로 인해서 좋은 제품과 안 좋은 제품을 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콕 중심가의 대형 쇼핑몰. 한쪽 진열대를 가득 채운 피쉬 소스. 세련된 디자인에 종류도 다양한 이 소스들은 태국 음식의 핵심 재료다. 아시아권의 나라들은 간장을 이용해 음식의 감칠맛을 더한다. 콩이 많이 재배되는 동아시아에선 콩간장, 콩이 귀한 동남아시아에선 어간장을 주로 사용한다. 방콕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촌부리. 촌부리는 어자원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염전까지 갖추고 있다.
액젓을 생산하기엔 더없이 좋은 환경. 태국의 남플라 제조업은 이곳에서 시작됐고 또 자리 잡았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액젓 산업은 긴 시간을 두고 변화해 왔다. 내륙에 모여 살며 벼농사를 짓던 시절, 액젓의 주 재료는 민물고기. 대부분 가정에서 조금씩 만들어 먹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다 19세기 이후 해안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사람들은 대량 어획이 가능한 바다 생선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액젓이 산업화의 길에 들어선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태국에서 처음 액젓이 판매된 건 1922년. 중국계 태국인이 촌부리에 공장을 설립하면서부터다. 액젓 산업이 활기를 띠면서 많은 공장들이 속속 들어섰는데 용적 10톤의 절임 탱크를 800개나 갖춘 곳도 있었다. 당시로선 대단한 규모였다. 하지만 양적으로 확대됐을 뿐 초창기에는 품질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었다. 태국의 액젓 산업이 지금의 경쟁력을 갖추게 된 건 하나의 기준이 생긴 이후다. 태국 공업협회에서 정한 남플라의 품질 기준. 여기에 따르면 총 질소 함량 2.0 이상은 1등급, 1.5 이상은 2등급으로 품질을 구분하고 있다. (2001년) 한 국제학회지에는 우리나라와 태국의 액젓 기준을 비교한 논문이 실리기도 했다. 논문은 등급 구분과 기준 모두 태국이 우리보다 높고 엄격하다고 지적한다. 태국 정부는 2001년 태국 음식의 세계화 전략을 수립했다. 왕실의 후원 아래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림 없이 추진된 정책은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다. 전 세계 태국 레스토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식자재 수출 역시 해마다 20% 이상 증가했다. 또한 식품 산업과 연관된 제조업을 발전시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했다. 개발도상국의 가장 성공한 모델로 손꼽히는 태국의 음식 프로젝트. 그 속에서 남플라는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 우리의 액젓에서도 이런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까? 부산의 한 침대 공장. 바쁜 손놀림만 가득한 이곳에 가끔 정적을 깨는 목소리가 등장한다. 각이 딱 맞고로 이래가지고 해놓으면 남이 보기가 좋아요. 네. 항상 처음에 만들 때 잘 만들어야지. 연매출 500억 원. 어엿한 중견 기업을 운영하는 그는 요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어느 날 방송을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 전통식품 액젓을 다들 비위생적으로 만들고 있기에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좋은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 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 청정해역 남해바다가 불을 밝혔다. 어부가 기다리는 건 잠을 잊은 또 다른 생명들. 드디어 녀석들이 때로 걸려들었다. 경남 고성 앞바다. 여긴 강모흥 씨의 어릴 적 추억이 담긴 곳이다. 어촌마을 출신인 그는 오래전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사업가로 성공했다. 하지만 바다는 그에게 늘 그리움의 대상. 결국 몇 년 전 다시 이곳을 찾아 정치망 어장을 사들였다. 이 통이 제일 많이 들었는가 봐. 새벽 3시, 조업 중인 배 주위로 여러 척의 배들이 몰려든다.
모두 그의 고향 마을 사람들이다. 그래. 자또 고기 많이 잡아야 돼. 참말로 고맙다. 우리 고성 깨장어 이거 저 함으로 많이 잡아가고 수출도 많이 하고 외화획득도 하고 이제 젊은 사람들 다 나가고 이 행님 부인이 수고해 고맙다. 거기다 오늘 고맙소. 고기 많이 잡으셔. 고기 많이 잡아. 자또 뭐 버들 사람들이 그래 고기를 많이 잡아서 좀 잘 살아야지. 정치망 어장에서 잡은 고기들은 갯장어를 낚는 훌륭한 미끼가 된다. 사실 강몽 씨가 어장 사업을 시작한 데엔 고향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컸다. 배전에 걸린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 다시 분주한 손길들이 이어진다. 잡은 고기를 배에서 내려 바로 손질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좋은 액젓을 만들기 위한 비결은 무엇일까? 고기가 신선해야 됩니다. 신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다에서 갓 잡아 올려가지고 짧은 시간에 육지까지 도달해가지고 이러한 뗏목 시스템을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고기가 왔다는 것은 고기가 상하지 않고 있다. 이 시간을 최대한 짧게 해줌으로 해서 이 고기의 신선한 액젓을 만들 수 있는 제일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기에다가 첨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금뿐입니다. 그럼 소금을 얼마나 좋은 소금을 쓰느냐 따라서 이 액젓이 좋은 액젓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됩니다. 생선들은 즉석에서 소금 세례를 받는다. 역시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방법. 이때 쓰이는 소금은 간수를 뺀 천일염이다. 생선을 제외하고 액젓의 유일한 재료는 소금이다. 액젓의 맛과 영양을 좌우하는 것 또한 소금의 품질. 쓴맛이 없고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을 써야 하는 이유다. 우리 직원들에게도 항상 우리가 한번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보자. 명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오로지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업체들도 우리 선발 업체들도 우리를 모방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나라의 전체 식품 문화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선도주자는 좀 외롭습니다. 투자도 많이 되고. 저는 이익을 떠나서 저는 오로지 베스트 상품을 한번 만들어보자. 베스트 상품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이것이 100년 기업으로 가는 기초가 됩니다. 밑작업이 끝난 생선은 뗏목이 숙성조로 옮겨진다. 장독을 담은 식품 전용 용기다. 자, 고기 한번 보자. 이거 오늘 아침에 잡은 거예요? 예. 눈이 새파랗게 좋네. 소금도 아주 좋네. 오케이. 안 돼. 괜찮아. 빨리 잡아. 개미 한 마리 들어갈 틈도 없을 만큼 꼭 밀봉하고 나면 지난 새벽부터 시작된 고된 과정이 모두 끝난다. 이제 필요한 건 자연의 시간과 인내뿐이다. 어느덧 1년 6개월이 지나고 개봉하는 날이 왔다. 눈이 파랗던 생선은 진한 갈색빛으로 아주 잘 사갔다. 이렇게 숙성된 원액은 마지막 과정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다. 마이크로필터로 2번 걸러 생선 뼈와 소금 결정을 추려내는 단계다.
고기를 잡는 것부터 포장까지 일체의 열 처리나 화학 첨가물 없이 자연의 과정에 충실한 액젓. 그렇다면 이 제품의 품질은 과연 어떤 수준일까? 제작진은 액젓 품질의 기준이 되는 총질소 함량을 측정해 보기로 했다. 이 액젓 안에 질소 함량은 2% 이상으로 대단히 높습니다. 원액 액젓이죠. 원액 액젓으로 김치를 담으면 김치 발효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김치가 맛이 좋습니다. 원액 액젓 안에는 글루타민산을 비롯한 각종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맛도 좋고 영양가도 풍부하죠. 원액 액젓으로 음식을 조미료를 하면 음식 맛이 더 좋아집니다.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액젓 공장에 초대된 주부들. 고성 액젓을 알리는데 지역 자치단체도 앞장서고 있다. 국민들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국민의 그에 대한 큰 승부자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품은 우리 고성의 브랜드가 돼도 전혀 손색이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경하면 젓갈이듯 고성하면 액젓이 따라오는 것. 그게 바로 강무홍 씨의 목표다. 그는 요즘 액젓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있다. 저기 소금이나 첨가물 이상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적은 규모지만은 향후에는 보다 더 기본 베이스를 키워가지고 더 잘 만들어서 외국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액젓 문화가 사실 전통적으로 흘러오면서 좀 비위생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종래에는. 그래서 저는 그런 뉴스 보도를 보고 정말 나는 한번 개선해보자. 사실 나는 뜻한 바 있어가지고 어장을 6개 생산 현장을 만들고 내가 직접 잡은 고기를 정말 위생적으로 국가가 지정한 식품 용기에 담아서 병이까지 전 과정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식품 문화 중에서 특히 액젓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고 이 업을 시작을 했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봤다시피 이분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와서 마음으로 느끼고 아, 내가 먹어도 되겠구나 하는 걸 느꼈을 때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제품도 사주고 이렇게 되었을 때 다른 업체들도 우리를 따라오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식품 문화를 좀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나는 솔직히 이런 마음으로 이 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액젓이 세계인의 식탁에 올라갈 수 있게끔 제가 만들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바다엔 우리가 잃어버린 맛이 있다. 아주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이 즐겨왔던 깊고 풍요로운 맛이 있다. 오로지 시간이 곰삭혀 만든 자연에서 건져 올린 맛. 천연 조미료 액젓이 우리 밥상 위에서 다시 새로운 길을 찾고 있다.